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 혈관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드신 그 달콤한 과일, 점심에 드신 빵, 저녁에 드신 기름진 음식, 이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충격적인 건 의사들조차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이 가장 위험한지에 대해 수십 년간 논쟁을 벌여왔다는 겁니다. 과일, 밀가루, 기름, 대체 어떤 것이 우리 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걸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평생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핵심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0대 중반의 한 남성 환자분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죠. 담당 의사는 환자의 식단을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기름진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거든요. 삼겹살도 치킨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분은 매일 아침 과일 스무디를 마셨고 빵을 즐겨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큰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기름이 혈관을 막는다는 이 단순한 공식만 믿고 살아온 거죠. 하지만 최신 의학 연구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20년 추적 연구, 란셋에 실린 18개국 13만 명 대상 연구, 그리고 서울대병원의 최근 연구까지. 이 모든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진짜 혈관 살인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먼저 과일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 우리 모두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죠? 비타민이 풍부하고 섬유질도 많고 항산화 물질도 가득하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과당입니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 영어로는 프룩토스라고 하죠. 이 과당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대사되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일반 포도당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당은 다릅니다.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간에서 과당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간은 이것을 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의학 용어로 지방 신생합성이라고 하죠. 더 무서운 건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이 간에만 쌓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방은 혈액 속으로 방출되어 중성지방 수치를 급격히 올립니다. 그리고 이 중성지방이 바로 우리 혈관을 막는 주범 중 하나가 되는 거죠. UCLA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과당을 25g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32% 더 높았다고 합니다. 25g이면 얼마나 될까요? 사과 중간 크기 1개에 약 10g, 바나나 1개에 약 7지, 포도 한 송이에 약 12g의 과당이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과일 스무디 한 잔 만들어 드시면 쉽게 30에서 40g을 넘깁니다. 그럼 과일을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과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방법입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와 주스나 스무디로 만들어 먹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통과일을 먹으면 섬유질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과당의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섬유질이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주스나 스무디로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되거나 분리되면서 과당이 급격히 흡수됩니다. 이건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서는 매일 과일 주스를 마시는 사람들이 통과일을 먹는 사람들보다 당뇨 발병률이 21%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일을 먹는 시간대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식사 후 디저트로 먹거나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와 대한당뇨병학회의 권고사항은 이렇습니다. 하루 과일 섭취량은 12회, 한 회당 한 주먹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후 시간대에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용의자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밀가루, 빵, 면, 과자, 피자, 도넛. 우리 식탁에서 밀가루를 빼면 뭐가 남을까요? 밀가루는 정말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제탄수화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밀가루, 특히 우리가 흔히 먹는 흰 밀가루는 대표적인 정제탄수화물입니다. 원래 밀은 겉껍질, 배아, 배젖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겉껍질과 배아에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런데 흰 밀가루를 만들 때는 이 영양 많은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순수하게 전분질만 남깁니다. 결과적으로 남는 건 뭘까요? 거의 순수한 탄수화물, 그러니까 당분 덩어리입니다. 흰 밀가루의 혈당 지수 GI는 무려 7085입니다. 순수한 설탕이 6065인 것을 생각하면 밀가루가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린다는 겁니다. 설탕보다 밀가루가 더 위험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밀가루를 섭취하는 양입니다. 설탕은 그래도 직접적으로 먹는 양이 한정적이지만 밀가루는 거의 모든 식사에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식빵 2조각, 점심에 짬뽕 1그릇, 오후 간식으로 쿠키 몇 개, 저녁에 피자 2조각. 계산해보면 하루에 밀가루를 200에서 300g 이상 먹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우리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의 10년 추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정제 탄수화물 섭취량이 300g 이상인 그룹은 150g 이하인 그룹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 발생률 2.3배, 뇌졸중 발생률 1.8배, 당뇨병 발생률 3.1배 높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밀가루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인슐린의 역할은 혈당을 낮추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의학 용어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같은 양의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집니다. 문제는 높은 인슐린 수치 자체가 혈관의 독이라는 겁니다. 높은 인슐린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혈압을 올립니다. 중성지방을 증가시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감소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동맥경화, 즉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과정을 가속화시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밀가루는 당화 최종산물, 영어로 AGEs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s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AGEs는 단백질이나 지방이 당과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이것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늙게 만듭니다. 실제로 AGEs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실제 나이보다 혈관 나이가 10에서 15년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밀가루의 또 다른 문제는 글루텐입니다. 글루텐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나쁜 건 아니지만 체질에 따라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벽이 약해지면 염증 물질들이 혈관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혈관 염증을 일으킵니다. 만성적인 혈관 염증은 동맥경화의 핵심 원인입니다. 그럼 밀가루를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을 현명하게 해야 합니다. 흰 밀가루 대신 통밀가루를 선택하세요. 통밀가루는 혈당 지수가 40에서 50 정도로 훨씬 낮습니다. 빵을 먹을 때는 호밀빵이나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면을 먹을 때는 메밀면이나 현미면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먹으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습니다. 밀가루,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익숙한 음식이 사실은 우리 혈관을 조용히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용의자입니다. 기름. 기름이 혈관을 막는다. 이건 거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름, 즉 지방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의학계에서는 놀라운 발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악마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천사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포화지방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버터, 코코넛 오일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는 포화지방. 지난 50년간
의학계는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심장병을 일으킨다고 경고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010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메타 분석 연구가 있습니다. 21개 연구, 약 35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대규모 연구였죠. 결론이 뭐였을까요? 포화지방 섭취와 심혈관 질환, 뇌졸중, 관상동맥 질환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충격적이죠? 2014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포화지방을 줄인다고 해서 심장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럼 그동안의 연구는 뭐였을까요? 알고 보니 초기 연구들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동시에 정제탄수화물과 가공식품도 많이 먹었던 거죠. 즉, 포화지방만의 영향을 제대로 분리하지 못했던 겁니다. 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LDL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도 올립니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에도 종류가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크고 가벼운 LDL과 작고 밀도 높은 LDL. 문제는 작고 밀도 높은 LDL입니다. 이것이 혈관벽을 파고들어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거죠. 포화지방은 주로 크고 가벼운 LDL을 만듭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합니다. 반면에 정제탄수화물과 트랜스지방은 작고 밀도 높은 위험한 LDL을 만듭니다. 이제 불포화지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 단일 불포화지방, 생선, 아마씨,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같은 다가 불포화지방. 이런 불포화지방은 실제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심장 건강에 좋다는 건 이미 수많은 연구로 입증되었죠.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바로 올리브오일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고 부정맥을 예방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생선을 2회 이상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병 사망률이 36% 낮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악마는 누구일까요? 바로 트랜스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튀김 음식, 과자, 빵류에 많이 들어있는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은 정말로 혈관 살인자입니다. 트랜스지방이 하는 일,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혈관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혈전 생성을 촉진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지방 섭취량이 2% 증가할 때마다 심장병 위험이 23%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유럽,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 트랜스지방 사용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름에 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든 기름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기름은 혈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피해야 할 건 트랜스지방이고 줄여야 할 건 과도한 오메가6 지방산 콩기름, 옥수수 기름 등입니다.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건 오메가3와 단일 불포화지방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과일, 밀가루, 기름. 이 세 가지 중 혈관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하나의 영양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명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정제탄수화물, 즉 밀가루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섭취량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과일을 200에서 300g 먹지는 않습니다. 기름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밀가루는 한 끼에 100g 이상 먹는 게 흔합니다. 둘째, 대사적 영향입니다.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염증을 증가시키고 중성지방을 올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셋째, 숨은 섭취입니다. 우리는 과일을 먹을 때 과일을 먹는다는 걸 압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밀가루는 빵, 면, 과자, 튀김옷, 소스, 심지어 요구르트에까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양을 섭취하는 거죠. 2019년 란셋에 실린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가 있습니다. 18개국 13만 5천 명을 10년간 추적한 연구였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많을수록 사망률이 높아지고 지방 섭취가 많을수록 사망률이 낮아진다. 특히 정제탄수화물의 섭취가 많은 그룹은 가장 적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사망률이 51% 더 높았습니다.
반면 지방, 특히 불포화지방 섭취가 많은 그룹은 오히려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이 연구는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50년간 믿어온 저지방 식단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밀가루만 안 먹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과일도 과도하게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주스나 스무디 형태로. 트랜스 지방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포화지방도 과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밀가루 섭취를 줄이세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섭취량의 절반으로 줄이세요. 아침 식빵 대신 계란과 채소, 점심 면 요리 대신 현미밥과 단백질, 간식 과자 대신 견과류나 치즈, 저녁 피자 대신 샐러드와 구운 고기. 이렇게만 해도 혈관 나이가 5에서 10년 젊어집니다. 둘째, 과일은 통째로 하루 12회. 주스나 스무디는 최대한 피하세요. 과일은 식사 후에 또는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공복에 과일만 먹는 건 혈당 폭탄입니다. 셋째, 좋은 기름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세요. 올리브 오일로 요리하세요. 아보카도를 샐러드에 넣으세요.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드세요. 일주일에 2에서 3회는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넷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을 드세요. 계란,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 다양하게 드세요. 다섯째, 채소를 많이 드세요. 채소의 섬유질은 혈당 상승을 늦추고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킵니다. 매 끼니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세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세요. 색깔마다 다른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여섯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로 드시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실제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식사 순서만 바꾸면 식후 혈당이 30에서 40%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곱째,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보세요.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 같은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자가포식을 활성화시킵니다. 처음에는 12시간 공복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14시간, 16시간으로 늘려보세요. 여덟째, 운동을 하세요. 특히 식후 30분 걷기는 혈당 관리에 최고입니다. 일주일에 3에서 4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2에서 3회의 근력 운동. 근육이 늘어나면 당을 사용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아홉째,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식욕을 증가시킵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열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증가시키고 이는 혈당과 혈압을 올립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이 10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의 혈관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3개월만 실천해도 혈액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6개월이면 혈관 나이가 10년 젊어집니다. 1년이면 약 없이도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모씨, 58세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10년째 고혈압약과 고지혈증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혈당도 당뇨 전 단계였죠. 이분의 하루 식단은 이랬습니다. 아침 식빵 2개, 우유, 바나나. 점심 짜장면이나 칼국수. 간식 커피와 쿠키. 저녁 밥 한 공기, 반찬. 보시다시피 탄수화물 중심이었습니다. 이분이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원칙대로 3개월을 실천했습니다. 밀가루를 줄이고 과일은 통째로 적당히, 좋은 기름을 섭취하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렸습니다.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체중 78kg, 71kg, 7kg 감소. 혈압 145에 95에서 125에 80 총. 콜레스테롤 245에서 195로, 중성지방 210에서 120으로, 공복 혈당 115에서 95로.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정기적인 검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빵과 면을 끊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부산의 박모 씨, 55세 여성분. 당뇨약을 5년째 드시던 분인데 식단 조절로 혈당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대전의 최모 씨, 62세 남성분. 혈관 조영술에서 70% 협착이 발견되어 스텐트 시술을 권유받았는데 식단과 운동으로 1년 후 재검사에서 50%로 개선되어 시술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선택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근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미 늦어서, 의지가 약해서, 이런 건 핑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내일 아침 식사부터 바꾸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익숙한 음식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2주만 견디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혈액 검사 수치가 좋아집니다. 석 달이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얼굴이 좋아졌네, 살이 빠졌네, 건강해 보인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과일, 밀가루, 기름. 이 세 가지 중 혈관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정제 탄수화물, 특히 밀가루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하나의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식습관 전체입니다. 가공식품에 둘러싸여 정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좋은 영양소는 부족한 현대인의 식단. 이것이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밀가루를 줄이고 과일은 적당히, 좋은 기름을 섭취하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세요. 그리고 운동하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은 10년, 2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약 없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식습관이나 고민을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혈관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정보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의학적 상담이나 진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